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웹 컴포넌트입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와 함께 웹 컴포넌트가 뭔지 그냥 개요 정도 훑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웹 컴포넌트를 알기 전에 웹 어플리케이션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그리고 웹 컴포넌트가 뭔지, 그리고 웹 컴포넌트를 지탱하는 규격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이 뭘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아는데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웹 애플리케이션을 하기 전에 웹 페이지부터 얘기하려고 해요. 그냥 이거는 텍스트의 나열이에요. 데이터인 거죠. 근데 내가 마크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요. 그럼 이게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좀 더 보기 편하게 논리적 구성이나 문서의 포맷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마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문서 처리라고 해서 문서 처리를 클릭하면 이제 하이퍼 링크를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구조를 잡는 게 이제 마크업인 거고, HTML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잖아요. 아까 그 마크업을 이런 식으로 태그로 구성하는 게 HTML인 거고요. 그래서 이 HTML이 들어간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게 웹페이지예요. 기존에는 다 웹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여주고, 그 정보에서 하이퍼링크를 타고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됐었던 건데, 2005년도에 에이작스가 나왔죠. 근데 이게 원래 있던 기술이에요. 원래 있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죠? 이게 이제 무슨 호텔인가에서 예약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면서 굉장히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인터랙션을 주고받는 구글 지메일이라던가 하는 게, 이거는 사실 웹페이지긴 하지만은 웹페이지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라고 보기는 사실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컴포넌트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럼 컴포넌트가 뭘까요? 레고를 비유를 하더라고요. 용어 사전에서. 자, 읽어보면 프로그래밍이나 엔지니어링에서 말하는 컴포넌트란 더 큰 프로그램이나 구조물에서 식별 가능한 일부분이다. 일부분이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별 가능한 일부분이다. 이거 하나가 컴포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얘도 컴포넌트가 될 수 있고, 레고 조각 하나하나가 다 컴포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 안에서 여기 펼쳐지면 나오는 셀렉트 박스라던가 이 하나하나의 이렇게 묶음이 컴포넌트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버튼 하나하나조차도 컴포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치제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컴포넌트를 재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빌딩 블록 단위로서 조합하고 이제 모듈을 만들고 한다고 하잖아요. 체크박스예요. 근데 체크박스에다가 이게 보더 스타일을 입힌 거거든요. 보더 스타일을 입혔는데 IU는 이렇고 막 다 지멋대로 렌더링이 돼요. 브라우저별로. 그래서 이걸 동일한 룩앤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도에서 이제 진도 컴포넌트라던가 jQuery에서 위젯도 제공하고 부트스트랩에서도 제공하고, 어떠한 브라우저에서든 동일한 UI를 제공할 수 있게 컴포넌트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 컴포넌트들을 사용할 때 단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많은 단점들이 있죠. 나는 컴포넌트라고 만들었지만 웹페이지,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는
이게 하나하나 다 상속을 받아가지고 웹페이지 하나에서 상속을 받으니까 여기에 지정된 스타일이 상위 클래스나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깨지고 일그러지고 막 이러면서 난 컴포넌트라고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붙이면은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웹 컴포넌트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작업들을 표준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젯 구축을 우리가 하지만은 그걸 좀 더 캡슐화할 수 있게 하고 신뢰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만들어도 돔트리에 들어가면은 캡슐화 되지 않아서 깨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안녕들 못 하시죠? 막 소리 지르면서 제대로 되면 왜 제대로 될까 하면서 더 불안해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 기존 방법으로 쓰였던 얘기예요. 그거를 HTML 컴포넌트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셀렉트 박스라던가 뭐 드래그 앤 드랍이라던가 이런 게 GUI가 처음으로 제공되면서 그게 하나하나의 컴포넌트였던 건데 그거를 좀 더 이제 W3C에서 이 컴포넌트라는 명세를 만들게 된 건데 이거의 장점은 자바스크립트의 단점을 개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컴포넌트를 캡슐하고 네이티브 엘리먼트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성능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 워킹 드래프트 초안 단계라서 그 표준이 되기 위한 4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 잘 보이시려나? 2003년 6월 6일에 워킹 드래프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웹 컴포넌트의 4가지 규격들이 있는데 섀도우 돔, 커스텀 엘리먼트, 임포트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표준 지원 현황을 보시면은 아직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어요. 웹킷 기반의 브라우저에서 조금씩 시도가 되고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개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웹 컴포넌트를 지탱하는 규격들이 있는데 섀도우 돔, HTML 템플릿, 커스텀 엘리먼트, HTML 임포트 이 4개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 이게 사실 하나하나는 기존에 공유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을 보면서 봤던 용어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들이 묶어서 웹 컴포넌트를 지탱하는 규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게 초안이 들어오기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포트 전에는 패키징이라는 게 있었고 섀도우 돔에서는 데코레이터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데코레이터는 그 워킹 드래프트에도 있기는 한데 이게 템플릿하고 커스텀 엘리먼트하고 사용이 거의 좀 비슷해가지고 표준화하는 단계에서 조금 홀딩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데코레이터가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여기에 지탱하는 규격들이라고 포함을 시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4개를 사용하기 위해 이 4개를 지금 완벽히 지원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다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려고 하더라도 크롬에서 플래그로 들어가가지고 설정을 다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HTML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을 하도록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고 실험용 자바스크립트 사용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실험용 웹 플랫폼 기능 사용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고 데모트를 가져가지고 섀도우 돔을 활성화시켜 줘야지 섀도우 돔 트리가 밑에 그 돔에서 보여지게 돼요. 이걸 체크 안 하면 안 보여지는 거죠. 첫 번째로 섀도우 돔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는데 좀 더 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그리고 우리가 좀 제어하기에 좀 더 쉬워질 그러니까 꼭 웹 컴포넌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개발하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HTML5의 비디오 태그인 거죠. 비디오 태그인데 우리가 부를 때는 돔트리에는 이렇게만 있어요. 그냥 비디오 태그만 있고
얘는 그냥 파라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렌더링을 시키면은 아까 쇼 섀도우 돔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섀도우 비디오 태그라고 있고 이 안에 섀도우 루트라는 게 생성이 돼서 이 안에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이거 좀 이따가 직접 크롬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돔은 이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섀도우 돔트리의 캡슐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스타일, 그리고 스크립트. 마크업 쪽에서는 스타일을 제어하기가 이제 쉬워질 것 같고 스크립트는 아직 좀 깊게 좀 더 파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해요. 스쿠프가 가능하고 스타일도 스쿠프가 가능해요. 그리고 크롬 25 이상 버전에서 프리픽스를 붙여 사용 가능한데 그 스타일 선언하고 스크립트 선언하는 걸 프리픽스 붙여서 사용 가능한데 아까 그 설정하기를 통해서는 프리픽스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돔틀이에요. 돔틀에서 아까 비디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라는 게 태그가 있으면은 이 태그가 섀도우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비디오라는 태그 엘리먼트 자체가. 그래서 여기 안에 어태치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섀도우 트리라고 다른 레이어가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까 봤던 섀도우 루트 안에 여러 가지 뭐 딥이라던가 뭐 레인지라던가 버튼이라던가 이런 게 생성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대신 얘가 렌더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렌더링 돼서 나오면은 이 하이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돔트리는 한 번 다 불러준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뭐 돔트리의 구성을 변경하는 헤이트 값이라던가 뭐 이렇게 다시 레이아웃을 그리는 거를 안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어제 진건대님도 잠깐 문의하셨는데 그러면은 섀도우 트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레이아웃 단계를 안 거치나요? 하고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답을 구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 똑같은 동일 영역 안에서는 동일하게 돔트리처럼 리페인트 과정만 거치는 것 같은데 레이아웃 단계까지 섀도우 트리가 건드리게 되는지는 제가 찾다가 좀 다 못 찾았어요.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섀도우 돔을 활용하는 방법 소스 보여드릴게요. 쿼리 셀렉터를 통해서 이 버튼 태그에 크레이트 섀도우 루트라는 걸 생성을 해요. 그러면 얘 버튼이 섀도우 루트가 돼가지고 이 안에 텍스트 컨텐츠를 이걸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제는 한 번에 몰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안에 이너 HTML을 둬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여기에 p 헬로우라고 있고 div 안에 p 라이트 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도큐먼트 안에서 디비전 안에 크레이트 섀도우 루트라는 걸 생성을 했죠. 그래서 그 안에 이너 HTML을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얘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스타일을 P하고 컬러 랩이라고 주고 P해서 스트롱 섀도우 돔이라고 주면은 이 안에 있는 P 라이트 돔이 이걸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라고 스타일을 줬는데 그러면 이 헬로우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크레이트 섀도우 루트라고 생성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섀도우 돔만 빨간색으로 변경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제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캡슐화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캡슐화가 돼서 밖에 영향을 안 주고 근데 밖에서 이 안을 건드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스타일 훅을 사용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 아이디가 호스트예요. 호스트에서 CSS 셀렉터 얘를 쓰면은 첫 번째 스펜에다가 컬러를 레드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인데 이너 HTML에서 스펜 섀도우 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에 섀도우 돔이 들어가요. 라이트 돔보다. 그러면은 얘가 아니라 여기에 생성된 애한테 레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 안을 제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SS 변수 사용인데 이거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이거 예제 테스트 하는데 좀 잘 안 돼가지고 사실 좀 이 문법 자체들이나 이런 게 아직 표준 단계가 아니라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설정을 잘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스타일의 상속 및 재설정이 다 가능하고 이 설정 자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속성도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섀도우 루트를 생성해서 이 속성들을 true나 false를 주면은 그거를 부모에서 뭐 이렇게 준 거를 상속받고 그리고 영향을 안 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배포된 노드들의 스타일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얘가 여기에 사입되는 시점을 이벤트로 캐치하고 그 순간에 스타일링을 다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아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게 섀도우 바운더리예요. 그래서 이 캡슐화가 밖으로 못 넘어가는 건데 이벤트 중에서 그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는 이벤트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넘어서 가는 이벤트들도 있고요. 예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벤트로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이거 예전에 오승환 님이 HTML 임포트랑 스타일 스코프 어트리트 속성에 대해서 공유한 적이 있어요. 이건 지금 표준 단계예요. 표준 단계인데 이 섹션 안에서 스타일 스코프라고 속성을 선언해요. P라고 하면은 이 P랑 이 P랑 사실 이게 없으면 여기에 다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스코프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섹션 안에 있는 P에만 빨간색으로 변경이 돼요. 좋기는 하지만은 이 스타일이 그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HTML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그냥 테스트하고 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할 때 이렇게 쓰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알면은 뭐 개발하실 때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거고요. 앞에 얘기했던 섀도우 돔에 있는 그 스코프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HTML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HTML 템플릿은 우선 템플릿이 뭘까? 템플릿에 대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미리 작성된 형식인 거죠. 그 형식을 재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타입에다가 템플릿 뭐 이렇게 쓰면은 그걸 반복해서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제를 한번 보시면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워가지고 막 주저리 써놨습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템플릿이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제어해서 이 TD를 계속 뭐 반복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섀도우 돔으로 캡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접근성도 좋다고 하고 모듈화도 된다고 하고 뭐 되게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적용된 사이트 이런 건 아직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좋은 점은 얘가 있지만 렌더링이 되지 않는데요. 불러오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선언하더라도 얘를 로딩시키기 전까지는 이 안에 뭐 이미지 태그가 있더라도 걔는 로딩되지 않은 상태로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불러왔을 때 얘가 이렇게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아이프레임이랑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프레임은 렌더링 자체까지 다 되는 건데 얘는 얘를 쓰겠다 해야지만 그때서야 렌더링이 된대요. 좀 더 모듈화되고 캡슐화되고 다 계속 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류가 안 난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커스텀 엘리먼트. 이게 디비전의 디브의 바다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지메일 보면 다 디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HTML5 속성에서도 이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섹션 태그, 아티클 태그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커스텀 엘리먼트는 이렇게 개발자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XHTML 이런 것도 생각이 났는데 개발자가 엘리먼트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이게 디브 해가지고 뭐 아이디와 클래스를 봐야지만 얘네가 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엘리먼트를 봄으로써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유지보수도 하기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의할 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인데 엘리먼트 이름에는 반드시 대시가 포함되어야 된대요. 다 대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태그가 앞으로 계속 생성이 될 거고 한데 충돌이 나지 않기 위해서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얘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리먼트들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x-f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엘리먼트라고 등록을 한대요. 근데 등록을 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HTML 엘리먼트의 프로토타입을 상속을 받는데요. 근데 HTML 엘리먼트 말고 뭐 버튼 엘리먼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걔의 프로토타입을 상속받아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튼 엘리먼트에 메가 대시 버튼이라는 거를 엘리먼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지만 버튼 엘리먼트의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속받아서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HTML 언노 엘리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타입이 있대요. 타입이 있어서 이렇게 엘리먼트라고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렌더링 되기 전까지는 HTML 언노 엘리먼트라고 불러지게 된대요. 그래서 선언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언만 해서는 안 되고 상속까지 해야 된다는 건데 HTML 엘리먼트라고 상속을 받아서 선언하고 그 안에다가 뭐 메소드도 등록할 수가 있고 프로퍼티까지도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엑스프라는 HTML 엘리먼트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var하고 프로퍼티까지 설정을 하고 밸류는 0, 5 이렇게 설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먼트를 의 인스턴스를 어펜드 차일드 해가지고 HTML에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HTML 엘리먼트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만약 잘못된 정보라면은 알려주세요. 이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된 거고요. 개발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커스텀 엘리먼트를 생성을 하고 뭐 하는데 이 생성될 때, 삽입될 때 이런 거를 라이프 사이클을 콜백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대요. 그래서 이 엘리먼트가 생성되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고 어태치 됐을 때, 디태치 됐을 때 이런 콜백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서 등록되고 뭐 했을 때 그곳에다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메소드를 실행시킬 수 있게끔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간에 뭐가 빠졌을까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네 번째 HTML 임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지태 과장님께서 PHP 인클루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공유를 한번 해주셨는데 어제 말씀드리니까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HTML 임포트는 아직 크롬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뭐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되긴 돼요? 불안하긴 되나봐요? 네, 소스에서는 되긴 했어요. 근데 그 아까 설정하기 위해서 그 실험실에서 웹 플랫폼 사용 가능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설정들이 필요한 거라서 아직은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HTML 임포트가 이게 잘 돼야지 웹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거예요.
기존 웹페이지에서도 임포트 방식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이거 다 임포트 시켜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태그 자체도 이미지 뭐 자원이나 비디오나 이런 걸 다 임포트 시키는 간단한 방법인데 HTML 다른 HTML 자원을 임포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그동안 없었어요. 그거는 다 뭐 PHP 인클루드나 다른 서버 사이드나 이런 걸 빌려와서 가능했던 거지 HTML 자체에서는 불가능했던 거죠. 여기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임포트라고 해서 선언하면 된대요. 그래서 헤더 안에다가 이거를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헤더 안에다가. 그래서 이 HTML에다가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넣고 CSS 파일도 넣고 그러니까 웹 컴포넌트 하나 자체를 HTML 파일로 만들어서 헤더에다 넣어주면은 우선 들어는 가는데 렌더링이 되지 않겠죠. 그거를 불러와서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되는 브라우저는 30일 이상부터만 지원이 되고 딴 건 안 되고요. 이건 예전에 승학 과장님이 공유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 다른 도메인일 경우에도 사용은 가능하지만은 이 코스 이게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8이야 이런 데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지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얘가 온로드 됐는지 에러가 났는지 그러니까 이 파일을 찾을 수 없을 때 이런 것도 다 캐치가 가능하고 이거 자체를 불러온 다음에 다시 얘 값을 변경하고 이 안에 있는 값을 동적으로도 변경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돔을 당연히 밖에 있는 돔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웹 컴포넌트를 지탱하는 4가지 규격들이 섀도우던 HTML 템플릿, 커스텀 엘리먼트, HTML 임포트 4개가 있는데 섀도우 돔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돔과 스타일을 캡슐화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HTML 템플릿은 그 템플릿을 복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재사용 가능하니까 렌더링하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스텀 엘리먼트를 씀으로써 컴포넌트의 엘리먼트를 명시적으로 알리아싱을 선언해서 좀 더 유지 보수도 쉽고 보기 편한, 개발하기 쉽게 해준다고 보면 되고 이런 걸 다 묶어서 웹 페이지, 웹 환경에 출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HTML 임포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이고 이런 웹 컴포넌트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폴리머, 립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얘는 모질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얘를 엑스태그라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엑스태그라고 라이브러리 그 커스텀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대요. 이거를 이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모질라에서 만들고 있는 브릭이라고 하는 거고 얘에 대한 동영상인데 이게 우리 작년에 11월에 크롬 대구 데이가 있었잖아요. 내부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때 구글에서 그 외국인 분이 오셔가지고 설명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럼 아시죠? 이런 게 지원 가능하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클릭해서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웹 컴포넌트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좋은 점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캡슐화 그러니까 스코프 안정되지고 접근성도 높아지고 시멘틱해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킹 드래프트 단계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웹 브라우저들이 하나하나 지원해주면은 우리가 개발할 때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앵글러라던가 뭐 JS 얘네들도 이 웹 컴포넌트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구글에서 밀고 있는 오픈소스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 다트에서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를 같이 쓰나 보더라고요. 이 2개가 대표적인 것 같고 그 외의 라이브러리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더 있긴 한 것 같은데 2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고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게 한글화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세도동과 이렇게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예제 같은 거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잠깐만, 이런 거 있죠? 제가 지금 다룬 내용은 수박 겉핥기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제. 아, 예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팅이 다 안 돼가지고. 인포트 보고 싶어. 나 예전에 할 때는 인포트 예제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아까 그 지금 알려드린 사이트에 있어요. 폴리머 사이트 가면은 이렇게 네.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금 가져온 게 에릭 비델만.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아까 지금 프로그램 껐다 키지 않아가지고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플래그에서 설정을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켜줘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보다 제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설정했던 거를 다시 껐다 키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간단하게 섀도우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웠어요. 지금 키 헬로우라고 있는데 디귿 태그 안에 라이트 돔이라고 얘가 노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지운다고 보면 라이트 돔이 되죠. 근데 얘를 붙이면 섀도우돔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P 컬러 레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은 다 위에 상속을 여기에도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레드 색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스트록 태그가 들어가서 이 P 안에 스트록 태그가 들어가서 두껍게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그리고 얘가 블루라고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섀도우 돔에 대한 섀도우 바운더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걔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P에 포스트라고 주면은 잠시만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데? 된 거 같은데요? 이건가요? 아, 이런 식으로 밖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결성을 해치는 방법 중에도 하나인 건데 이게 스타일 잘 안 보이셨구나. 왜? 안 했어? 지우라고? 안 되네. 이게 두 개를 되었나? 되네요. 아니요, 이게 선택자거든요? 아, 이 선택자가 아니구나. 잠시만요. 아,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방식이 아니라,
이걸 두 개를 쓰면은 왜 이러니? 두 개를 쓰면은 얘만 적용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구조를 안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이렇게 제어할 수 그러니까 스타일 훅이라고 해서 이 컴포넌트를 건드릴 수 있게 해주는 방식도 있는 거고 꺽쇠는 그러면은 섀도우 동에서만 아니요. 원래 있는 CSS 셀렉터가 이 첫 번째 태그에 이 스타일을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희한하게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얘 말고도 다른 이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CSS 셀렉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빼면은 안 되죠. 착식 셀렉터 같은 것도 네,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데 그래서 이거를 스타일 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그 PPT에서 보시면 그랬을 때만 오버라이드가 꺽쇠? 오른 꺽쇠는 거든요. 안 먹혀요? 그럼 우리 일반적인 꺽쇠랑 CSS 표현이 셀렉터는 안 먹는데 꺽쇠 셀렉터는 먹는 거네? 이것도 안 먹네. 그래, 네. 안 되고 꺽쇠 두 개만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 하는 셀렉터인 거야? 맨 처음 번째 자식 얘는 자식들 다 퍼스트 차일드 의미하는 셀렉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플러스는 플러스는 11. 잠시만요. 플러스는 형제. 옆에 자식 연수 중에 가장 저거 그럼 셀렉터 우선순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다른 셀렉터는 안 먹고 그 셀렉터만 먹는 게 맞아. 스타일인가? 그런 이유까지는 안 나와 있었어요. 들어가요. 스타일 우선순위 되나요? Y. 제가 지금 밑에서는 P라서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임포턴트. 뭐 하세요? 빵거든. 근데 지금 이거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회의적이었던 게 네. C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CSS 리셋을 전제로 해서 크로스 브라우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CSS 리셋을 적용하려면 저 이제 웹 컴포넌트라고 누가 만들어놨어. 섀도우 돔이라고. 그래서 갖다 쓰려면 제가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잘 크로스로 적용되려면 모든 브라우저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CSS 리셋이 섀도우 돔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저 훅을 써서 리셋을 쓰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CSS 리셋을 시켜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위에서 리셋을 보통 우리 시키잖아요. 그럼 뭐 와이드나 패딩 그게 이런 것들이.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제 밑에 있는 애도 어차피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디폴트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섀도우 내에서 다 포함하고 있어요. 네.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캐치할- 그러려면 어차피 CSS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안에서 그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불러오는 부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서 얘만 로딩될 수 있는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CSS 자원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봐봐요. 이 브라우저가 얘가 섀도우 돔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이 브라우저 우리 그냥 브라우저에서 보는 지금 현재 페이지가 섀도우 돔이잖아요. 캡슐화되어 있는 그 페이지 온전하게 거기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말씀하세요. 네? 브라우저가 그냥 섀도우 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브라우저가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현재 보는 웹페이지가 섀도우 돔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 페이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니까. 네. 맞죠? 근데 그거를 캡슐화 시켜서 이제 다른 데다가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섀도우 돔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CSS 리셋을 쓰는 이유가 네. 브라우저마다 렌더링하는 모습이 달라서 그거 노멀라이즈 해주려고 쓰는 거.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그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섀도우 돔이라는 걸 만들어서 근데 섀도우 돔 안에 형태로 제공하자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섀도우 돔 안에 만약에 스타일을 내가 하나도 안 넣었어. 그러면 모든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렌더링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P나 DIV나. 그리고 섀도우 돔에서 내가 모든 브라우저에 또 맞추려면 리셋을 해야 되잖아 안에서. 그런 거 다 넣겠다라는 거지. 섀도우돔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컴포넌트화를 한다는 소리는 결국 컴포넌트는 다른 건 아예 영향 안 받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딱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것도 들어가야 그러니까 되는 리셋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섀도우 돔을 만약에 3개 쓰면 3개 다 리셋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어차피 그건 각각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근데 거예요.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다음부터 쓸 때는 그 안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상관 안 하고 쓰겠다라는 게 저거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리고 무조건 왜 모든 섀도우 도면 기본적으로 리셋 스타일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 같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jQuery를 쓰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jQuery 안에 엄청나게 그 브라우저마다 별 그 분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도 한번 잘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섀도우 돔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 내에서는 외부 CSS를 못 불러요? 불러올 수 잠시만요. 있어. 아까 그 저기 옵션이나 이런 것도 링크. 있을 건데. 링크 써서 불러. CSS랑 JS 파일이랑 다 임포트 할 수 있어요. 지금 직원들이 요청하신 게 있어서 HTML처럼. 들어가겠지. 활성화가 자꾸 날라가요. 저 원래 날라가요. 쌍꺼풀 일정한 두개 일정한 해서 먹었어요.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들어왔다. 날라갔어요. 해보니까 스크립트는 CSS는 나 임포트 보고 싶어. 임포트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서 쓰는 임포트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 템플릿 노드인가? 네. 템플릿 노드를 하는 거고 아. 그 스크립트로 제가 이제 접근해서 그 동가를 뿌리든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임포트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지? 무슨 잠시만요. 말인지 알겠어. 마크 업단에서 디디어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요.